말한 게 딱 맞죠? 야, 선생님 말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진짜. 왜요? 이건 몰랐던 거잖아. 어느 누구도 안 알려주죠. 안녕하세요. 박숙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상담하는 기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림책 하면서 생뚱맞게 학원 운영 노하우를 말하는 게 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서 고민하다가 특히 이제 등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 상담에 대한 걸 알려드렸는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면 상담에 대해서 앞으로 3부작.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거 전화 상담하는 거 못 보셨다고요? 그러면 전화 상담에서 대면 상담으로 이끄는 방법 2편 있거든요. 꼭 보시고 그냥 보시면 재미없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면 상담 오셨잖아요. 그럼 첫 질문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 질문이 아이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들은 올 때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소개는 받고 왔고 또는 알아보고 왔는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수업인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 또는 기대감을 안고 왔단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 정보만 막 쏟아낸다면 많이 듣긴 해. 하지만 엄마가 가려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등록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이 중요하다. 그 첫 질문이 뭐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아이가 책을 좀 잘 읽고 있나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2가지 이야기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 독서 습관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셔요. 일단 어머니가 주인공이니까 먼저 말씀하게 두시고, 그렇다면 책을 잘 읽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와, 요즘 애들이 책을 잘 안 읽어서 너무 걱정인데 너무너무 기특하네요. 어머니가 독서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 엄마들은 자기 교육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도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호응해주는 학원에 또 저한테 호의적으로 느끼시게 되거든요. 근데 또 잘 안 읽어요. 사실 이런 애도 꽤 많아요. 더 많죠. 뭐 어떻게 보면. 특히 학원에 오는 애들은 더 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일단 공감을 하셔야 돼요. 오빠 애들이 책 안 읽는다니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비난당하기 하는 것 같잖아. 일단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요즘 아이들 어머니 다 책 안 읽어요. 누구누구뿐만이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시면 자책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그럼 여기에 맡겨도 되겠네 라는 안도감 그리고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머니 혹시 우리 학원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어머니가 주절주절 막 얘기를 하시겠죠. 다른 데에서 알아보니까 어쩌고 또 얘가 글쓰기가 부족하고 어쩌고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요때 일단 우리 학원에 대한 설명 이런 거보다 학년에 나누어서 제가 독서지도 코칭을 해드려요. 이게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제가 학원은 12년 아이들 수업을 한 건 33년이 됐잖아요. 그 노하우로 해봤더니 이게 가장 적합해. 그리고 등록률이 가장 높아.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가정 독서지도 방법.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머님들은 독서지도 방법을 몰라요. 그냥 책을 읽히면 된다 생각하시죠? 그리고 책보다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영어 수학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책을 못 읽어. 안 읽죠? 안 읽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못 읽죠? 생명이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때요? 우리도 수업을 못해. 왜? 문해력이 없으니까. 결국 아이도 손해, 엄마도 손해, 우리도 손해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정에서 독서 지도를 잘 시켜주셔야만 우리 학원을 보내건 안 보내건 혹시 보내신다면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때 가정의 독서 지도 코칭을 요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학년 어머니들 오시면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 몇 살까지 책을 읽어주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읽어주셨나요? 읽기 독립은 언제 해주셨나요? 현재 아이의 독서 습관, 예를 들면 문학이나 비문학 비중은 어떤가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책을 싫어해요.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말은 서툴어요. 책을 빠르게 읽어요. 책을 잘 읽긴 하는데 내용을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또 줄거리를 순서대로 잘 말을 못해요.
또는 더듬더듬 읽어요. 뭐 제가 보기에 또래보다 어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는 저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럼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원인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근데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신뢰감 팍팍, 등록률 팍팍입니다. 자, 일단 저학년은 어떤 독서지도 방법이 효라느냐? 일단 소리내어 읽어주기. 일단 한글은 해독하는 게 아니라 독해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글자만 알면 아이들 혼자 읽잖아. 그죠? 또 읽어주지 않다 보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어휘력이 부족하죠. 그죠? 예, 특히 문해력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2학년이잖아요. 3학년 때부터 점점 더 교과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과목도 많아지고. 근데 여기에 엄마가 읽어주는 걸 멈춘다. 그러면 아이들 문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향상이 안 된다는 걸 꼭 얘기를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읽어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예요? 상호작용. 근데 우리는 글자만 읽어줘.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아이한테 읽어준다는 그런 전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도 상상력, 논리력, 추론 능력이 하나도 발달하지 않죠. 결국 문해력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읽어주실 때 어떻게 하부르타식으로 읽어줘라. 우리 영상 많이 보시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상상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진짜요?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을 또 모르셔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하나를 갖다 놓고요. 예를 들면 표지부터. 제목이 도착이네요. 도착? 학교에 도착한 걸까? 집에 도착한 걸까? 아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실예를 들어드려요. 그래야 어머니들이 좀 아셔요. 또 저는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명함을 드리면서 어머니 유튜브를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밌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좀 실제 잠깐이지만 설명을 드리시면 훨씬 더 어머니들이 와닿게 받아들이셔서 그날 저녁부터 그렇게 들려주신다니까요. 자, 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음독하기죠. 음독하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계속 읽어주기랑 음독은 계속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하시면 좋겠느냐? 전문가들은 3학년 정도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강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의문인식이 잘 안 된 애들이 많아. 그런 아이들은 일단 문해력에서 해독조차에서도 버벅대죠. 그런 애들이 독해 넘어가겠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리내서 읽을 때 의문인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읽기 유창성까지 발달하게 되죠. 요거는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독이 뭔지, 오독이 많이 나왔을 때는 녹음을 하면서 읽어줘라. 그리고 아이도 녹음하면서 따라하게 해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보게 해라.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그래서 얘가 더듬더듬 읽었군요. 그래서 얘가 문제 푸는데 맨날 틀렸군요. 이런 걸 어머니들이 간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제가 말한 게 딱 맞죠? 야, 선생님 말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진짜. 제가 그런다니까요. 등록 안 하셔도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등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히 저학년 어머니들 꽉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보내셔서요. 고학년 올라갈 때까지 장수생 돼요. 저희 장수생 진짜 많습니다. 진짜. 예, 장수생을 위한 이벤트가 따로 있는데 너무 많아서 좀 걸러야 돼. 오죽하면. 그 정도로 아이들이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 그걸 이유는 바로 저학년 어머니들을 꽉 잡기 때문이라는 거. 이번엔 고학년 학부모한테 하는 상담이거든요. 일단 질문이 어떤 게부터 나가야 되냐. 타 브랜드의 경험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닌 경험이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 정도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근데 거기에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냥 문자로만 가끔 평가를 받아요. 아니면 다 잘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아서 그걸 타산지석 삼아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 상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알고 싶다고요? 나중에 진짜 이게 저희 아이들이 확 많아진 그 이유가 바로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 상담이 재학생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재학생 상담. 그거 나중에 한번 기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학원을 바꾸려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아까 타 브랜드에 대한 거 이야기를 나누실 때 거기 비난하거나 낮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어머님들도 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뭐 만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주실 때 선생님들은 기억을 해 주셨다. 아, 이런 걸 엄마들이 불편해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린 그걸 채워야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걸 여러분이 바꾸셔야 등록률을 높이고 다녔다는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고학년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똑같아요. 뭐였을까요? 자기 학년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예, 또 수학 문제, 옛날에 농담이었는데 진짜 그렇죠. 문장형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 또 책을 대충 읽는 것 같다. 대충. 예. 또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본다. 너무 편독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읽기는 하는데 쓰는 걸 어려워해. 아웃풋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 이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머님들한테 이런 독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고학년이 되면 저학년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뭐야? 읽기, 쓰기죠. 그죠? 예,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 특히 말하기랑 쓰기가 표현력이잖아요. 그죠? 이걸 고학년 때 단단히 다져놔야 된다. 그래서 논술까지 넘어가야 되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 토론까지 넘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또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급한 것만 하다 보면 어머님 독서랑 글쓰기랑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독서를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문해력이 높으면 당연히 성적이 높다라는 거 이걸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니도 알긴 알아. 근데 느끼지는 못해. 왜? 주변에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얘가 성적이 낮아. 근데 그게 문해력 때문인 걸 몰라. 그러니까 정상을 안 가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쾌감 있고 보람되고 그죠? 행복한 건지를 못 느끼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을 단단히 키워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고학년 어머니들한테는 성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조금 그걸 넘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의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게 바로 독서논술이다. 거기에 쓰기 말하기가 성장을 해야 대학 가서도 레포트도 쓰고 기획안도 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수행평가만 말씀하시면 그것 봐주는데 되게 많아요. 그죠?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오히려 커리큘럼 자체도 그렇고 어머님들한테 강조할 때 크게 보셔라 하는 걸 우리가 좀 강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 첫 질문을 잘해라. 첫인상 그리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런데다가 엄마들이 걱정하고 기대하고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방법이었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독서 코칭을 해라. 생뚱맞은 것 같지만 들어보시니까 안 그렇죠? 그죠? 예, 오히려 어머님들한테 독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면 다른 거에 뺏기잖아요. 특히 영어 수학 하느라고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 방법을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상담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달랐습니다. 저학년 때는 많이 읽어주셔라. 그죠? 읽어줄 때 상호작용하셔라. 혼자 읽을 때 소리내서 읽게 하시라. 이거를 꼭 강조를 해주시고 잘 모르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하시고 고학년은 성적과 또 관련된다 그랬죠. 자, 타 브랜드의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아이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다른 학원의 정보에 대해서 좀 얻게 되는 그런 계기. 그죠? 그리고 공부 플러스 전체적인 인생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얻는 과정이 바로 고학년 독서 수업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편은요. 깐깐한 학부모님들을 등록하게 하는 방법 또 어머님들이 걱정스러워 등록할 때 비슷한 질문을 하셔요. 그걸 안심하게끔 걱정하지 않게끔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